클리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촬영한 게 언제죠? 벌써 한 달 된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뭐 약간 월간 시황 체크 이런 건가요? 사실 주 단위로 했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장이 굉장히 중독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이 많아서 촬영이 미뤄진 관계로 네. 더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게 본업이 또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는 빵 구워야 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것저것 샀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안 봐도 이제 걔 박살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네. 수위는 지금 일주일 플러스입니다. 이게 왜 플러스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 진짜 추위가 많이 올랐네요. 근데 왜일까요? 수위를 그때 골랐으면 네. 뭐 추위라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저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났다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네. 지금 선방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알아요? 그리스킬이 아니요, 몰라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인데 네. 얘네가 이제 옛날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운용을 많이 했었어요. 솔라나도 운용을 하고 있고 뭐. 근데 최근에 수이랑 타오를 결합한 뭐 상품을 내겠다 해서 수이랑 타오 두 종목 오늘 전부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신규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샀으면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건 안 들어가겠지. 네. 사실 오늘은 뭐 모잇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을 더 하기보다는 장이 왜 이렇게 빠졌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엄청 크게 했잖아요. 네. 지금 하루에 10몇 프로씩 반등한 것 같은데 이런 양봉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일어났고 네. 앞으로는 또 전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 장이 오늘 궁금한 거 있는데 이더리움은 또 왜 이렇게 올랐나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계속 덜 올랐다가 오늘 따라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웃퍼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날, 전전날 전부 솔라나가 더 아웃퍼폼 하고 있었는데 이더가 이제 좀 메꾸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장이 박살이 났었잖아요. 블랙 먼데이라고도 불렸는데 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엔화가 엄청 오르면서 네? 엔화가 오르면서 그 엔화로 트레이드해서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좀 약간 수익에 타격을 받아서 선물 거래들이 청산이 됐나요? 뭐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네. 일단 이슈는 엔화가 맞나요? 엔화가 이슈라기보다는 엔에 기반한 캐리 트레이드가 캐리 트레이드. 이슈였어요. 네. 이거를 오늘 좀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캐리 트레이드가 뭘까요? 캐리가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쵸.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대인 나라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네. 5%대인 나라에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어요? 4%. 그쵸. 환율을 제하면 4%를 벌죠. 네. 근데 일본이 계속 금리가 낮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일본은 왜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가 왜 안 좋았을까요? 버블 때문에. 버블이 탁 빠지면서. 부동산 버블이 터졌죠. 그게 네. 왜 터졌을까요? 버블이라 하면 너무 과하게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과하게 어떻게 됐죠? 부동산 투기 이런 게 과열되지 않았었을까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되게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본이 사실 제일 부유했던 때가 80년대인데 그때 이제 일본이 만드는 전자제품들 걔네가 기술력이 되게 좋잖아요. 네. 뭐 유럽에서는 기술력 하면 독일이 있고 아시아에서 기술력 하면 일본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GDP를 상당 부분 따라잡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보통 2위가 너무 성장을 크게 하면 성장을 하게 두지 않죠. 자신이 확고히 1등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너무 수출도 잘하고 기술도 좋고 무역 수지도 흑자고 이러니까 수출을 덜 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네. 수출한 나라가 계속 수출을 잘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수출을 억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세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자꾸 그 조건을 걸어요. 관세랑 비슷한 흐름인데 완전 틀린 건 아니고 환율을 올리면 됩니다.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다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일본의 물건을 구매할 때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일본한테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은 미국한테 수출을 더 적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환율을 강제로 올린 게 플라자 합의라고 해요. 플라자 합. 합의. 합의.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일본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버블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터지고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본으로서도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이 고평가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N이 고평가. 그러면 N이 고평가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외환을 사들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은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네. N 고를 이용해서 해외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부동산일 수도 채권, 있고요. 채권. 뭐 미국 땅일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회사들일 수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싸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 엔저였을 때 일본 여행 많이 갔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로는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자본, 자산은 상승시킬 수 있지만 내수 경제, 국내의 경제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를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가져와요. 이게 뭐냐? 이게 일본이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N저를 만든 다음에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고 자기네들의 환율은 계속 저평가돼 있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쵸? 근데 또 이제 금리는 또 낮아요. 네. 왜 금리가 낮아요? 이게 일본 국채를 찍어내면서 그 정부가 계속 빚을 떠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금리를 초저금리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서영 씨가 이제 일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네. 그래서 이제 경제권을 뺏었어요. 서영 씨가 재테크를 해야 돼. 근데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예요. 예금을 하면. 그러면은 일본에 이거를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아줌마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거의 0%대의 금리로. 그다음 막 베트남 이런 데다가 예금 투자를 합니다. 이게 캐리 트레이드의 시초인데 그래서 이걸 와타나베 부인 트레이드라고도 해요. 와타나베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김씨, 그러니까 제일 흔한 씨죠. 그러니까 김서방 와이프 트레이드 전략 이런 거죠. 와. 그래서 0%로 빌린 다음에 베트남 지금도 막 10%대 금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20%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